여러분의 시간은 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입니다. 요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들면 과연 채권 회수에 효과적일까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심에 대해 잘 모르고 무작정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부터 하시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해서 받을 돈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채권 회수에 효과적인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시청자분들께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할지 말지 정확한 판단이 되실 겁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가능한 조건부터 알아야겠죠. 기본적으로 집행권한이 확정된 후 18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집행권한이란 이제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공고 결정 이런 것들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재산 명시를 신청한 뒤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허위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다고 하면 180일이 지나지 않아도 바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서 등재가 되면 채무자의 신용점수는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청 후에 바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신청 후 보통 3, 4개월이 지나야 그제서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3, 4개월 뒤 나이스나 KCB 같은 신용평가사에서 신용점수를 대폭 하락시키고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채무자 조사 시에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게 명부등재가 된다고 하면 채무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그 채무자는 앞으로 본인 명의로 신용과 관련된 모든 금융활동에 딱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자면 첫째로 신용카드 이용의 불이익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신용카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느껴 은행에 찾아가고 전화도 하지만 신규 카드 발급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죠. 자, 두 번째로 휴대폰 개통에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또한 신용을 바탕으로 개통되는 후불제입니다. 그렇게 채무자는 선불폰을 이용하거나 가족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야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해지죠.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담보대출 또한 높은 금리가 적용될 겁니다. 채무자가 만약 은행에서 기존 대출이 있다고 하면 일시상환의 압박이 들어오죠. 은행에서 대출 약정서를 작성할 때 보통 기한 이익의 상실 조건이 무조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기한 이익의 상실을 근거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 취업에 제한이 생기게 되겠죠. 은행권은 물론이고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입사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이것 외에도 신용 갖고 할 수 있는 렌탈 상품과 리스 상품 이용은 불가능하고 신차나 중고차 계약 또한 본인 명의로는 불가능해지겠죠. 이러한 명부등재는 한 번 등재되면 최대 10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 1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집행권한에 소멸시효가 남아있다고 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채무자가 이 채무를 면책받거나 변제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채무자가 변제를 하게 돼서 채권자가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등재 내역이 없어지고 신용회복도 될까요?
명부등재 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제를 하게 되면, 그리고 말소 신청을 하게 되면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90일이 지나 변제를 했고 90일이 지나서 말소 신청을 했을 땐 신용 복구까지 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런 경우엔 보통 6개월 뒤에 신용 점수가 한 번에 팍 하고 오르겠지만 명부등재 기록 자체는 5년 동안 공유가 됩니다. 그렇기에 금융거래에 당장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효과적일까요? 우선 이미 신용불량 상태인 채무자에게는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신불자에서 더 신불자가 돼봐야 새롭게 생기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 절대 등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점수가 오르는 그 타이밍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꺼내어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반면에 신용이 양호한 채무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되면 신용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는 여태껏 누려왔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 채무자가 신용카드도 잘 사용하고 있고 대출받을 능력도 되는데 명부등재를 무턱대고 해버리면 그 채무자는 더 이상 변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로 인해 타격 입은 채무자는 이 반발심마저 생겨버려 더욱 변제를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려는 반발심이 감정적으로 변할 때 그때부터 채권 회수는 정말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런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추후 대출 받아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그때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놔서 이 사람 인생을 조져놨는데 이제 와서 전화로 변제해라고요? 당신 같으면 하겠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당신 알아서 법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차단해버릴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강한 추심까지 하게 되면 그런 채무자가 바로 악성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위장 전입을 해버리고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본인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죠. 더 나아가 그녀를 타인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만 생활합니다. 사업하던 채무자는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갈아타겠죠. 나중에 결국 회생이나 파산 등의 면책 결정을 준비할 겁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닐 겁니다. 자, 따라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압박용으로 활용해야지 무지성으로 실행하면 회수의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잘 이해되셨습니까?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채무자의 신용을 오랜 기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강력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무작정으로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자, 요약드리자면 첫째로 신용불량자한테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절대 쓰지 않는다. 자, 둘째로 신용이 양호한 채무자는 압박용으로 사용하되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중앙신용정보회사의 팀 근소는 대한민국 최고로 채무자 압박 잘 준다고 자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채권 회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 업무폰으로 연락 주십시오. 상담원이 아닌 직접 추심을 하는 제가 24시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